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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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우기북이TV 7월에 선정 도서 중 하나인 경제경영서 한 권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빠밤!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인데요. 작가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예요. 벌써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느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선 작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예요. 기업가이자 투자자입니다. 경제 경영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인물이죠. 초기 페이스북에 투자를 했었고 이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십 개의 기술 스타트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력을 보면 좀 신기했던 게요. 스탠퍼드대에서 철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이 책 속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던가 톨킨의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들을 인용하곤 하는데요. 역시 탁월하게 성공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밑바탕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인문학을 좋아하는 것도 미래에 성공할 징조라. 또 이 작가에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중퇴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줍니다. 보통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주는데 이건 반대죠. 학교를 나와서 그 돈으로 너의 그 좋은 아이디어를 회사를 만들어 실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틸은 학교 교육보다는 학습 그 자체를 중요시해요. 이 부분은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자신이 뜻이 있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참 중요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 첫 번째 뜻, 그 목적이 사라지고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는데 목적은 사라지고 도구만 남아있는 느낌으로요. 이제는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작가의 이런 행보가 보여주듯이 이 책 속에서도 제도화된 학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작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책에는 숨은 작가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에 얽힌 스토리가 매우 흥미로워요. 2012년에 피터 틸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이요, 강의 내용을 진짜 열심히 꼼꼼히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연재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 블로그가 대박이 터진 겁니다.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 피터 틸이 이 학생과 함께 이 노트 내용을 잘 수정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엮은 겁니다. 바로 이 책, 제로 투 원이죠. 우리가 지금 남의 수업 노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앞에 표지만 봐도 스타트업을 위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익 활동을 하는 개인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핵심이 창의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책의 제목이 제로 투 원이잖아요. 0에서 1로 라는 뜻이죠. 무에서 유를 향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활동들, 1에서 n으로 나아가는 활동들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피터 틸은요, 그것이야말로 퇴보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경쟁 구도 속에 갇히게 만들고 같은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웅다웅 싸우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특수한 능력인 창의력을 백분 발휘해서 경쟁 구도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적 기업이야말로 다른 것들에 대체될 수 없는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독점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 것 빼앗아서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서 말하는 독점은 달라요. 이전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요, 내가 벤처 투자자가 될 것도 아니고 기술기업 창업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지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창조적 기업뿐만 아니라 창조적 개인이 되는데도 매우 중요한 통찰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역시 뭐든지 직접 겪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경영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방금까지 제가 소개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1에서 N으로 가는 수평적 진보가 아니라 0에서 1로 가는 수직적 진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게 경쟁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독점 기업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성공한 기업들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서로 견제하기만 하는 살을 깎아먹는 싸움을 한 기업들은 대부분 퇴보를 거듭했다고 해요. 5장부터 8장까지는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조적 기업과 창조적 개인이 될 수 있는지, 그 특성과 브랜드 전략, 마인드셋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록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회사를 운영할 때 첫 시작, 첫 기초를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세일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간은 과연 기계에 대체될 것인지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주요 문장들을 우리 우구님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자습서다. 왜냐하면 생각이야말로 신생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시되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백지 상태에서부터 다시 사업을 생각하라. 2장으로 가볼까요? 통념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볼 때에야 정말 제멋대로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뭔가 하나가 붕괴되면 그제야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것에 버블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1장에서는 창조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통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앞부분만 보면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해줄지 살짝 감이 오지 않나요? 4장의 내용인 경쟁 이데올로기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회사 내부에서 승진을 위해 경쟁자에게 집착하고, 그러고 나면 회사는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에게 집착한다. 온갖 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대신 경쟁자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경쟁 구도는 해묵은 기회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만들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베끼게 만든다.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낫겠지만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면 모두가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정한 영웅은 개인의 명예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조차 기꺼이 싸우려고 한다. 이 뒤틀린 논리는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비즈니스에서 이런 논리는 곧 재앙이다. 경쟁을 가치의 표식으로 보지 않고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미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분별이 있는 것이다. 정말 작가가 가진 경쟁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5장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에서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라스트 무버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전략일 뿐 목표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따라와서 1위 자리를 빼앗는다면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라스트 무버가 되는 편이 낫다. 즉, 특정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훌륭한 발전을 이뤄내어 몇 년간, 심지어 몇십 년간 독점 이윤을 누리는 것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분야를 다 꿰어차고 있어. 라고 이렇게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레드오션이니까 거기는 들어가도 늦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어떤 활동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분야가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블루오션도 곧 레드오션이 될 거고, 결국에 우리가 정말 창조적 기업이 되고 창조적 개인이 되려면 그 곳 안에서도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골똘히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레드오션이라서 주저하기보다는 이 책에서 말하는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늦게 진입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장 스타트업은 로또가 아니다 에서 한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기업을 세우는 일은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작지만 중요한 세상의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려면 먼저 우연이라는 불공평한 폭군부터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복권이 아니지 않은가. 기업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요, 우연이라는 이 불공평한 폭군부터 제거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 책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 우구님들의 직접 읽는 재미를 제가 또 빼앗을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책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충분히 흥미가 생기셨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기부기TV 멤버십인 우기 북모닝 방에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의 선정 도서가 이 책이에요. 우기 북모닝 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시간에 함께 줌 독서방으로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제가 이 책에 대한 해설집을 또 직접 보내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 동안의 이 선정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생방송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혼자 독서하기 적적하셨거나 작심삼일을 벗어나고 싶으신 우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해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선정도서 영상을 찍을 때 대략적인 책의 정보만 알려드렸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우구님들이 읽어보실 테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간략하게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도 더 자세하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우리 우구님들 뇌 속에 깊이 박혀서 독서하실 때에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구님들과 이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저의 의도와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카메라 1, 카메라 2, 마이크 1, 뿅! 야, 끝났다.